좀 좋은 곳에 살아보자는 마음에 신축 건물이나 지은 지 몇 년 안 된 깨끗한 원룸들로만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직장이 있는 지역이 집값이 비싼 편은 아니라 신축급 풀옵션 원룸이 월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5-6군데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2군데 추려서 대학생활 내내 원룸 생활만 해온 친구놈에게 연락을 해 어떤 곳이 좋으냐고 물었더니 일단 인터넷으로 주변 시세를 확인해서 가격적으로 눈탱이 맞는 일은 없도록 하고 싸고 좋은 방은 절대로 없으니 돈 2-3만 원 더 주더라도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한다고 하더군요. 교통, 방음, 채광 등도 체크해 보라는데 결국엔 방이 넓고 바닥이 흰색 타일로 되어 있는 신축 첫 입주하는 원룸을 계약해서 내 인생 첫 자취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혼자 살기 너무 외로워 집에서 5년 넘게 키우던 푸들 멍멍이를 데리고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저녁밥을 먹고 소화나 시킬 겸 강아지 데리고 집 앞 공원에 산책을 나가는 길에 주택단지 골목쭉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 말티즈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서 저희 개를 공격하더라고요. 난 너무 놀라서 야, 이 개떼끼 뭐야? 하고 깜짝 놀라 하고 있는데 그놈이 저희 개를 물었는지 저희 푸들이 완전 졸아 뒷걸음질 치면서 깨갱 하는 겁니다. 그걸 본 순간 전 완전 돌길보 직전이었죠. 깨갱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말티즈 주인이 급히 쫓아왔는데 무릎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하늘거리는 옅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163cm 정도의 적당한 키에 군살 없는 날씬한 몸매를 갖춘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데 얼굴은 곱상하고 반반하니 관리가 잘 된 유부녀같이 보였다. 저는 저희 강아지를 안고 진정시키고 있는데 오자마자 다짜고짜 나를 위해 아내로 한번 쭉 훑어보더니 큰 개를 키우면 조심을 해야지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쏘아 붙이더라고요. 순간 뻥져서 아니 우리 강아지는 푸들인데 무슨 큰 개냐고 따졌더니 자기 개는 이제 1년 된 소형견인데 어떻게 푸들한테 이길 수가 있겠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우리 개가 물린 거예요, 아줌마. 그리고 그쪽 개는 목줄도 안 채우고 밖을 데리고 나와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아줌마 개가 잘 가고 있던 우리 강아지를 공격한 상황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줄 이야기를 하니깐 할 말이 없어졌는지 총각 내가 왜 아줌마야? 어딜 봐서 아줌마냐고 어따 대고 아줌마래. 아우 짜증나. 지금 자기 기분이 엄청 더럽다고 그러면서 걔가 크게 안 다쳤으면 아줌마란 소리 때문에 자기 기분 나빴던 거랑 샘샘이 치는 걸로 하자며 걔를 데리고 급하게 가버렸어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아줌마란 소리에 기분 나빴다고 하는데 순간 뻥져서 내가 먼저 사과라도 해야 했나 싶더라고요. 저희 원룸 건물 대지가 50평대라서 그런지 1가구 1주차라고 하지만 주차장이 매우 협소했어요. 안에 있는 차가 나오려면 앞에 있는 차들이 줄줄이 빠져야 가능한 그런 구조였죠. 집주인이 세입자 시간에 맞춰 각자 주차구역을 지정해줬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앞차를 빼주고 넣고 하느라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는데 저는 다행히 차가 없어 걱정이 없었는데 주말 저녁 본가에 들러 밤늦게까지 식구들과 놀다가 집이 오려는데 택시 타고 가지 말고 엄마 차를 가지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반떼를 타고 새벽 1시쯤에 원룸에 돌아왔는데 안쪽에 주차된 흰색 K5 앞에다 주차를 하고 방으로 올라가 자고 있는데 다음날 오전 10시쯤에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저기 죄송한데 차 좀 빼주세요. 해서 내려갔더니 바로 며칠 전 강아지 산책하러 갔다가 싸웠던 그 아줌마. 아줌마, 우리 원룸 건물 사람이었어요? 몇 호예요? 그랬더니 사실 그녀는 옆집 주택에 사는 사람인데 어젯밤 술이 너무 취해 대리를 불러 집까지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동네를 2바퀴 정도 돌다가 대리기사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원룸 건물에 주차하고 새벽에 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아줌마, 왜 남의 집에 주차를 했냐고. 걔 목줄도 안 채우고 돌아다니고 아줌마라고 했다고 갑자기 봉변당하고 내 기분은 어땠을 것 같냐고.
정식으로 사과 안 해주면 차 못 빼주겠다고 얼음장을 놨더니 옆집 여자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다음에 꼭 신세 갚을 테니 급한 볼일 보러 가야 한다며 차를 빼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신세를 갚을 거냐고 했더니 원하는 부탁은 다 들어주겠다고. 정말이죠. 어떤 부탁이든 꼭 들어주셔야 해요. 그녀는 알겠다는 듯 묘한 웃음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는 출근해서 아침부터 내 사수격인 대리님을 따라 지방에 내려와 있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부장님께 연락이 와서 지난달 제품 분량 리스트가 어딨냐고 물어보시는데 서류를 마침 집에 가져갔다가 깜빡 두고 온 겁니다.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K5 옆집 아줌마가 생각나서 연락을 했죠. 누나, 혹시 집에 계시면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번에 신세 한번 톡톡히 갚는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지금 집에 있는데 무슨 부탁이냐고 자기 부탁은 다 들어줄게 말해봐. 그러네요. 그때 왠지 심쿵했어요. 뭐 자기 부탁이라고? 남자한테 관심 끄는 법을 아는 것 같았죠. 그래서 원룸 현관 비밀번호와 내 방 비번을 카톡으로 보내주고 30분 내로 퀵을 보낼 테니 내 방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주면 된다고 했어요. 잠시 후 카톡이 와서는 서류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지저분하던 내 방이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싱크대에 쌓여있던 설거지도 해놓고 냉장고 문 열어보니 김치 한 통과 밑반찬들로 가득 차 있는 거다. 옆집 여자가 내 방을 청소해놓고 음식까지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간 거다. 혹시 누나가 이렇게 해놓고 갔냐니깐. 뭐 저번 개싸움일로 제대로 사과도 못한 것 같고 그 나이에 방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너무 지저분한데 자기가 안 봤으면 몰라도 그냥 나올랬더니 발길이 안 떨어져서 청소를 해놨다네요. 그래서 내가 장난반 진단반으로 그 비밀번호 앞으로도 쭉 안 바꿀 테니까 종종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렁각시처럼 빨래며 청소며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쪽 하는 거 봐서 이러대요. 그리고 3일이 지났나?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깐 또 옆집 여자가 청소를 해놓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보니깐 내 피부가 푸석푸석해 보이고 젊은 사람이 생기가 없어 보였다면서 비타오백 한 달치를 사놓고 간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남자 집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남녀 사이에 볼장 다 본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하기에 웃겼던 건 그 여자 얼굴은 딱 한 번 밖에 보지 않았는데 주고받는 카톡 내용이나 날 걱정해주는 마음은 이미 연애를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였죠. 그날이 마침 주말이라. 이제 나 몰래 우렁각시하지 말고 정식으로 얼굴 보면서 데이트라도 한번 하자고 집으로 오라고 했더니 10분도 안 돼 우리 집으로 찾아왔는데 들어올 때 벨도 누르지 않고 패스워드를 눌러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옷차림이 변해서 그런지 처음 본 날보다 어려 보이고 이뻐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 여성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누구세요? 그러면서 장난을 쳤더니 호호호 한참을 웃으면서 그날은 화장도 안 하고 옷도 허줄구레한 차림이라 더 나이 들어 보였던 것 같다면서 예쁘게 화장도 하고 꽉 끼는 청바지에 흰색 반팔티를 입고 왔는데 그날보단 한참 어려 보이더군요. 제 이상형이 피부 하얗고 몸매 좋고 약간 새끼 있는 스타일인데 옆집 여자가 딱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녀를 두 번째 보는 거라 분위기가 많이 뻘쭘할까봐 뭐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회를 좋아한다고 해서 모둠의 중짜를 하나 시키고 소주를 한 잔 했죠. 제 주량이 원래 컨디션에 따라 들쑥날쑥한 편인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인지 컨디션이 좋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거니 받거니 소주 3병을 마셨습니다. 알딸딸에 오는 게 간만에 심쿵하는 여자와 단둘이 내 방에 마주보고 있으니 쳐다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저절로 웃음이 났고 술기운을 빌어 속마음을 털어놨죠. 나는 누나 성격 빼고는 다 마음에 든다. 누나는 나를 남자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이제 얼굴 2번 본 사이인데 그걸 어떻게 말해? 좀 더 만나봐야 알지.
이 아줌마 봐라. 이 야심한 시간에 남자 집에서 단둘이 술 먹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나랑 밀당하자는 거야 뭐야 싶었다. 쉽게 넘어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약간은 허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그래 너무 쉽게 넘어와도 별로야. 여자는 튕기는 맛이 있어야지. 그녀가 선뜻 나 좋다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더군요. 그녀는 올해 34, 결혼 3년 차에 이혼한 돌싱이었습니다. 이혼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혼한 지 이제 한 달째 되는 새내기 돌싱녀더군요. 3년 전 양가 부모님 허락받고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먼저 하고 6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대요. 결혼 전에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들 이해가 안 됐었는데 누나 남편도 성격이 좀 강한 편인지라 한 집에 살면서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말다툼으로 이어졌대요. 연애 때는 성격 어느 정도 숨기고 완전히 매너남의 다정다감한 남자의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은 사탕발림에 그래도 연애 좀 해봤다 했던 누나도 깜빡 속아 결혼을 했다지 뭐예요. 남자니깐 성깔이 좀 있구나 생각은 했었지만 그래 남자가 너무 물러터진 것보단 낫지 하며 시댁 식구들도 괜찮고 자기 집에서도 사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연애를 1년도 채 안 한 상태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면서 성격이 너무나 징하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답니다. 우선 남편은 어찌 보면 반듯한 생활을 하는데 대기업의 연봉을 많이 받아서인지 자기가 아주 그냥 대단한 줄 안답니다. 남자는 돈 많이 벌어와야 하고 여잔 집안일 잘 해야 한다. 이런 사상도 아주 강하고 일단 제일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반듯하게만 사는 남자라는 거죠. 사람이 조금 엉성한 부분도 있고 빈틈이 있어야 채워줄 맛이 나는데 완벽주의다 보니 집안일 하나하나 직접 챙기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훈육하듯이 대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저놈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게 신랑과 대화하는 것조차 스트레스로 다가온 거죠. 부부의 속사정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부부관계도 썩 좋지는 않았나 보더라고요. 이야기를 다 끝마친 누나는 나를 빤히 쳐다보는데 넌 총각이고 난 돌싱인데 그래도 괜찮겠니? 마치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한 번 했으니 아줌마가 맞네요 그랬더니 원하는 대답을 못 들어서 그런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니 이 어린 놈이 또 봐라. 누굴 보고 또 아줌마래.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아줌마 소리 듣기 싫다고 다시는 하지 말라는데 그럼 앞으로 자기야라고 불러도 되냐고 하니깐 차라리 그렇게 부르라고 하대요. 우린 만난 지 2번째 날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27살이고 여자친구는 34살, 저보다 7살이 연상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총각이지만 여친은 이혼녀고요. 작년 여름에 만났으니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바로 옆집이 부모님과 남동생이 함께 사는 친정이더군요. 근데 며칠 전 여자친구와 강아지 데리고 공원에 산책 나갔다가 우연히 여자친구의 어머니한테 우리 관계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옆에 있던 남자 누구냐고? 여자친구가 사귀는 남자친구라고 했더니 이번 추석 때 인사를 오라고 하는데 무지 고민됩니다. 저한테 참 잘해주고 둘 사이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자꾸 아이차와 이혼녀란 게 마음에 걸립니다.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말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의 여자친구는 연애용이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집에 인사 한번 오라고 하는데 망설여지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더 좋은 사람 만나자고 빨리 헤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껏 만나온 여자들 중 외모로는 제일 마음에 들고 내가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예쁜 여자를 2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아쉽기도 하고 내가 아직 여자 외모를 많이 따지는 게 철이 덜 들었구나 싶기도 하고 인생 뭐 있나? 확 결혼해버릴까?